네. 예,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통식 이제 4번, 5번, 6번이 남았는데요. 이거 빨리 끝내고 저희가 오늘 1류부터 5류까지 봐야 되는데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통식 4번은 되게 쉽습니다. 통식 4번은 통식 3에 의해서도 분류가 안 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일 유사한 거를 찾아서 분류해라는 얘기입니다. 통식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걸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무조건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식 3번까지 안 되면 4번, 제일 유사한 거를 찾아서 거기에 분류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통식 4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웬만하면 통식 3번에서 다 끝나겠죠. 끝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왜냐면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물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과학기술은 빨리 발전하지만 이런 법 개정은 빨리빨리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물품이 확 나왔는데 법에는 그런 물품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예, 통식 4를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사례는 그냥 넘어갈게요. 통식 5번, 6번은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해당 물품에만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적인 적용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식 5번을 먼저 보실게요. 통식 5번은 케이스예요.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케이스나 용기류 이런 제품들은 통식 5번을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통식 5번도 가가 있고 나가 있네요. 가를 먼저 보시면 예, 다음 강목의 물품에는 통식 1호부터 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통식 5번이라고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매일 먼저 처음에 이제 보고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사진기 케이스라든지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이런 것들 제가 굵은 표시를 보시면 특별한 모양으로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일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함께 하죠.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총 케이스나 악기 케이스 이런 것들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을. 이렇게 총 케이스죠. 총 케이스나 악기 케이스나 사진기 케이스나 제도기 케이스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에 다른 물품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 케이스에 카메라 담을 수 있나요? 이 케이스에 총을 담을 수 있나요? 이 케이스에는 그 해당 물품만 담을 수 있게 특별하게 모양이 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모양으로 돼 있거나 알맞게 제조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보면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특별한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케이스 모두 장기간 사용하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케이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가 되어야 된대요. 함께가 제시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요거는 따로따로 제시된 경우에는 따로 분류를 합니다. 함께 총하고 함께 카메라랑 함께 보통 카메라 사면 요 케이스는 별도로 구입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케이스를 같이 주죠. 카메라 살 때. 악기도 마찬가지고 악기만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랑 함께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될 때 같이 판매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랑 따로 파는 거는 별도로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판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러니까 다만 마지막 조건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사례를 보실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특별한 모양으로 돼 있을 것, 그 물품을 담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내용물이랑 함께 제시가 돼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돼야 돼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안 되는 조건이죠. 안 되는 조건은
그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인데 케이스가 1000만원이에요. 케이스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1000만원도 없겠죠. 다이아몬드면. 이게 다 다이아몬드면 1000만원 없겠죠. 어쨌든 스마트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케이스가 더 중요해요. 케이스가 더 가격을 보나 뭘로 보나 케이스가 그 담고 있는 그 물품보다 케이스가 더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통칙 5의 가를 적용해서 이 스마트폰이랑 같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따로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통칙 5의 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면 그 해당 물품이 그 분류되는 그 호에 같이 분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용기가 케이스가 주가 되면 케이스가 너무 비싸거나 이렇게 막 골동품이거나 그래서 저것도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은으로 된 거니까 비싸겠죠. 훨씬. 뭐 이렇게 마시는 차보다 은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를 따로 분류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다이아몬드로 분류해야 돼. 71료에 있는 기금속으로 분류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뭐 골동품이면 97료로 가야 될 것이고 저 은으로 된 케이스도 뭐 71료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그 케이스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 핸드폰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가 부여를 한다면 따로 분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통칙 5의 나를 보실게요. 나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 보시면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이게 과목에 해당하는 거는 과목에 따라서 분류하면 되는 거고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 포장 용기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나 포장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고 아까 앞에서는 4개의 조건이 있고 하나에 안 되는 조건이 해서 총 5개의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는 2개의 조건밖에 없죠. 예.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나 용기는 같이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 정상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는 거라면 내용물과 같이 분류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 재료나 포장 용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분류하는 얘기죠.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례 보시면 신발이 운동화 살 때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신발 주머니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포장 재료가 되죠. 포장 재료. 정상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죠. 이 신발을 거래할 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발이랑 같이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포장 재료는. 근데 이런 포장 용기가 있죠. 이런 내용물이 가스잖아요. 가스 그렇죠? 가스인데 포장 용기가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가스통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잖아요, 절대. 그죠? 명백하게 저렇게 다시 사용하는 포장용기, 저런 거는 따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포장용기는 따로 분류를 해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내용물이랑 같이 분류해라. 예, 정상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같이 신발에 분류되는 후에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통칙 5는 이렇게 케이스라든지, 통칙 5 간에 이제 그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 그런 거에 대한 분류 원칙이고, 통칙 5의 나는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런 포장 재료나 포장 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원칙이죠. 통칙 5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통칙 6은 소호의 분류 원칙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소호는 4단위 이하를 소호라고 말씀드리죠. 저희가 처음에 앞에 4단위는 호고 4단위 이하가 소호입니다. 소호. 자, 소호를 이제 분류를 할 때 이거 보시면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분할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통칙 6번은 그 소호를 분류할 때 호랑 마찬가지로 호의 용어하고 그러니까 주기정이라는 것이 류에도 있고요. 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호에도 주규정이 있어요. 소호에도. 그래서 소호의 주규정이라든지 소호의 용어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통칙 1을 어떻게 보면 소호에 적용한 게 통칙 6인 거죠. 통칙 1이 호의 용어하고 주규정을 먼저 고려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호에 적용한 게 통칙 6번입니다. 또 뭐가 있죠? 위에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그 통칙 1번부터 5번까지도 소호를 분류할 때 당연히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예.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죠.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부나 류의 주규정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나 류에 있는 주규정하고 소호의 주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호의 주규정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충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냐면 소호의 주규정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라는 이 표현이 소호의 규정하고 부하고 류의 주규정하고 상충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 된다? 소호의 주규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하지 않으면은 부나 류의 주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충하는 경우에는 부나 류의 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호의 주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사례를 보실게요. 예, 이거 보실게요. 이게 이제 통식의 마지막인데, 그 주규정의 71류가 이제 귀금속이 분류되는 류인데요. 71류의 주규정에 4번의 나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백금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티늄, 이리듐, 오스뮴, 팔레듐, 로듐, 루테늄을 말한다. 이런 주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71류 소호 주규정이라는 게 있죠. 소호 주규정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류 주규정 4의 나이도 불구하고, 요 위에 거죠. 나이도 불구하고 7110-115와 7110-195에서는 백금이라 함은 이리듐, 오스뮴, 팔레듐, 로듐, 루테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두 개가 상충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백금이라고 했을 때 플라티늄뿐만이 아니라 이리듐, 오스뮴, 팔레듐, 로듐, 루테늄 다 포함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소호주규정에서는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뭐가 우선이 될까요? 뭐가? 당연히 이게 우선이에요. 소호주가. 네. 여기 뭐 앞에 이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규정에도 주규정 4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류의 주규정 또는 부의 주규정과 소호의 주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소호 주규정이 우선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예요.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상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나 류의 주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통식 1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식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강했을 때 한 부분이라 요거는 제가 뭐 실무 사례 같은 경우는 수업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예. 일단은 통식은 이건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바로 제 1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통식 1번부터 6번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뭐 잠깐 쉬시고 오늘 첫날인데 뭐 첫날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날부터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나중에 고생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빨리 빼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누가 반복을 많이 하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한번 보실게요. 다 교재를 갖고 계실 테니까 1부를 보시면, 총 몇 개의 부가 있다고 했죠? 관세율표가. 21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화면이 잘 안 지워지네요. 관세율표는 1부부터 21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산입니다. 산. 6부, 11부, 15부, 16부라는 4개의 큰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산을 잘 넘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1부를 시작을 할 텐데 다행히도 1부부터 5부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6부라는 큰 산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부라는 큰 산이 나오고 15부라는 산, 16부라는 산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 4개의 산을 잘 넘으시면 돼요.
1부는 가장 쉬운 부입니다. 그 21개의 부 중에 가장 쉬운 부가 될 것이고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니까 한번 보실게요. 부를 1부를 한번 펼쳐보시면 표제가 뭐죠?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네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뭐 교재를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아마 그 정해진 시간에 반도 못 끝낼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쉽지 않고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는 전체적인 그 해당 부의 구조를 이제 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의 구성 체계를 보실 거고요. 주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해설서라든지 요즘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뭐 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재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에 조금 출제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거고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또는 암기식이 있는 부분들 또는 뭐 제 노하우를 그 외에 전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호의 용어를 뭐 계속 외운다든지 뭐 주기정만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시간이 좀 힘들게 나오셔서 들으시는데 시간이 아까우시니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를 보시면 제1부가 이제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인데 류로 치면은 97개의 류 중에 1류부터 몇 류까지죠? 5류죠. 5류까지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2부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저희가 오늘은 이제 1부만 할 건데 2부는 식물성 생산품이고요. 1부가 이제 동물성 생산품이죠. 그리고 1류부터 5류까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목만 한번 보실까요? 류의 제목들만. 제1류의 제목이 살아있는 동물이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이고 살아있는 동물이고 제2류가 육과 식용 서륙이죠. 육과 식용 서륙이고 제3류가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에 수생, 무척추 동물이네요. 제4류가 낙농품이라든지 새, 알이라든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식용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류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이죠. 결국에는 1류부터 5류까지 전부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이라든지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뭐 기본 강의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2차 이미 시험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동영상 강의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기정하고 호의 용어가 있죠. 통칙일 제가 조금 전에 진행한 통칙에서 이 주기정과 호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기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하기 위한 부연 설명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저희가 이 관세혈표 및 상품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20%는 뭐 통칙하고 뭐 해설서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정과 호의 용어를 거의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호 용어를 암기를 안 한다. 주기정을 암기를 안 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실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100%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100%.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암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칙은 이제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이해만 제대로 하시면 암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도 별로 얼마 없고. 해설서라는 부분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 다 암기하면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암기할 수 없고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해설서를 보면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되고, 해설서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라든지, 무슨 분류 기준이라든지, 분류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최대한. 이게 1순위고, 통칙하고, 호의 용어하고, 주기정 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1순위예요. 1순위. 그냥 1순위, 2순위는 아닐게요. 1순위고 이게 2순위입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살면 안 되죠. 막 살면 안 되고, 막 공부해도 안 되고,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실 게 일부의 주규정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의 주규정. 일부의 주규정을 보실게요. 그 교재를 넘겨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그림으로 식용 여부에 따른 일부의 분류라고 해서 식용이면은 2류고 4류고 또는 비식용이면 5류로 가고 또 식용인데 3류로 가고 이런 그림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실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1부의 주규정이 62페이지에 나오죠. 62페이지에 일부의 주규정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가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죠. 지금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주규정이에요. 2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에 어린 것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정말 그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없죠. 이런 주규정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쉽습니다. 일부가. 두 번째 주규정을 보시면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거는 이해하고 할 것도 없죠. 너무 쉽기 때문에.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소인데, 소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어린 것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면은 어린 게 뭐죠? 송아지죠, 송아지. 따로 주규정이나 어디 호의 용어에서 따로 송아지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면 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요런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제 0101호에 아니죠. 소가 0102입니다. 소입니다. 소고 01035부터 쭉 있어. 01069까지 있죠. 근데 소에는 송아지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송아지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주규정에서 예를 듭니다. 제가 예를. 제1류의 주규정에서 송아지는 0106호가 뭐죠? 0106호가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산 동물인데 예를 들면은 제1류의 주규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송아지는 또는 0101호부터 0105까지의 동물의 어린 것은 0106호에 분류해라 라는 주규정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은 송아지가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1류의 주규정에 그런 내용 없죠. 그런 내용 없고 제1부의 주규정에 어린 것은 해당하는 후에 그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으면 그 0102호의 소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주규정 첫 번째의 내용이고요. 됐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이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느냐는 표현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하거나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실게요. 이거는 앞으로 뒤에 계속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올해 말고 작년에 기출 문제였어요, 이게. 그렇죠? 작년에 요 일부의 주규정 2번이 기출 문제였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조한 곳이라는 그 표현에는 이렇게 세 가지, 탈수라든지 증발이라든지 동결 건조라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1부의 주기정입니다. 제1부의 주기정. 예. 그럼 바로 제가 인류로 넘어갈게요. 인류가 뭐죠? 살아있는 동물이네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우선 제가 주기정하고 호의 구성체계, 그리고 그 해설, 총설이라든지 호의 해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실 텐데, 제일 처음에, 이제 호의 구성체계 먼저 보실까요? 호의 구성체계. 호의 구성체계 보시면, 0101호에 뭐가 있나요? 말이네요, 말. 살아있는 말. 그리고 당나귀가 있고, 노새가 있고, 버새도 있네요. 노새, 버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새, 버새가 있고, 0102호에 소죠. 0103호에 돼지고, 0104호가 양이네요, 양. 0105는 닭이네요, 닭. 0106호는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여기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호의 구성체계는 6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 왜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이거를 뭐 오늘 막 써서 외운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이렇게 좀 적게 6개밖에 없는 류는 말소, 돼지, 양닭, 기타예요. 예, 저는 이거를 그냥 말소, 돼지, 양닭, 말소, 돼지, 양닭, 기타,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말소, 돼지, 양닭, 기타. 그냥 이렇게, 그냥 줄줄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를 막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말소, 돼지, 양닭, 기타는 이제 당연히 암기를 하시게 될 거고요. 주기정을 보실까요? 주기정. 제1류의 주기정. 하나밖에 없죠. 정말, 공부하다가 이렇게 중간중 97류를 쭉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밖에 없는 류가 나오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막 28류 막 이런 거 보다가 이런 류가 나오면 기분이 좋죠. 보실게요.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 이 류에는 제1류에는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외 규정. 저희가 이렇게 제1류의 주기정 1번처럼 뭐를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다른 류에서도 주기정 1번에 보통 나와요. 보통.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주기정 1번에 주로 해당 류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주기정 1번에서 류의 주기정이죠. 류의 주기정 1번에서 주로 제외 규정이 나와요. 주로. 제1류도 마찬가지네요. 뭐를 제외할까요? 뭐를? 보시면 제외되는 것들이 가나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0301호, 03065, 0307호, 0308호의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0301호가 어류예요. 어류 중에서도 활어입니다. 활어. 예. 016가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활어라는 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도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정이 있는 거예요. 주기정이. 만약에 이 주기정이 없다면 활어예요. 활어인데 0106호에 분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0106호에 분명히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정에서 분류를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0106호가 아니라 0301호에 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에서 제외가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0306호는 각각류네요. 각각류. 각각류면 뭐 저런 거죠. 랍스타 뭐 이런 건가요? 예. 0307 연체동물이고요. 0308호는 그 밖에 수생 무척추 동물이래요. 이런 것들은 제3류에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3류에. 그렇기 때문에 제1류가 살아있는 동물이기, 제목이 살아있는 동물이긴 하지만은 3류에 분류되어 있는 그 별도의 그런 물고기라든지 무슨 각각류라든지 이런 그 살아있는 동물들은 3류에 따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류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외되는 걸 보시면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미생물 배양체도 뭐 살아있는 미생물도 어쨌든 생물이잖아요. 예, 미생물. 그렇죠. 어쨌든 살아있는 뭐 동물로 판단할 수도 있나요? 어쨌든 예,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분류하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기정에서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 3002호도 어쨌든 미생물도 살아있는 그 생명체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를 인류의 0106호에 분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기준이 모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2호는 제1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마지막으로 95085의 동물이네요. 요건 좀 9508가 뭔지 좀 궁금하죠? 9508. 9508이 뭐냐면 순회 서커스단,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회 서커스단 관람용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웃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이나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거예요. 원숭이들. 얘네들인데 이게 0106호에 당연히 분류가 될 줄 알았더니 순회 서커스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 동물. 순회 서커스용으로 사용되는 동물. 말인데 서커스단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원숭이인데 서커스단에서 사용하는 원숭이에요. 그러면 95085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95085에. 이제 저희가 95류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95류는 왕구류라든지 장난감 있죠, 장난감. 왕구류라든지 운동 용구, 우리가 흔히 스포츠 용도로 쓰이는 그런 용구들, 그런 용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서커스단 용품들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95085에 서커스단 용품이 분류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서커스에 사용되는 동물도 이 9508에 같이 분류를 해요. 그렇죠?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것들을 주규정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당연히 0101호에 분류하겠죠. 누가 이거를 95류에 분류를 하겠습니까? 이 주규정이 없다면 서커스등에 쓰이든 개인적으로 쓰든 무슨 경주용으로 쓰든 말은 당연히 0101호에 분류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주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칙 1에 따라서죠. 통칙 1에 따라서 주규정에 따라서 9508호 서커스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0101호가 아니라 95085에 분류를 하라는 얘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호의 영어 6개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주규정 이해가 다 되셨으니까 요 3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호해설이 나오네요. 호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호해설이 이제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긴 하지만 이거를 제가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해설은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인류의 호해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세나 노세의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저걸 먼저 제1부 주규정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1부 주규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건조한 것, 이 주규정 있잖아요. 건조한 것. 건조한 것에서 이 주규정에서 2표라는 말이 나오죠. 2표. 2표에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시작하는 주규정이 있습니다. 2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되는 주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준통칙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준통칙적 주규정. 예. 통칙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칙은 기본적으로 통칙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규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 이 표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이 주규정은 제1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세일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표현을 준통칙적 주규정 이렇게 합니다. 거의 통칙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1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개 부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1개의 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2표라는 표현이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통칙과 맞먹는 그런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 그런 의미에서 준통칙적인 규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준통칙적인 규정은 여기서 건조한 것도 나왔지만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 제가 여기 제 교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실 테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이 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주규정은 그 관세율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주규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호의 구성체계하고 주규정을 보셨고 호의 해설 부분은 저희 교재에는 010345 빼고 0101호, 0102호, 0105, 0106호에 대해서 호의 해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주요 분류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있죠. 살아있는 동물의 분류가 있고, 살아있는 동물의 분류가 있고, 제1류의 살아있는 동물 65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약간 빨리 제가 약간 말이 빠르고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65페이지를 보시면 살아있는 동물의 분류라고 해서 제1류의 기본적으로 제1류죠. 살아있는 동물은. 근데 아까 주규정에서 본 것과 같이 뭐 물고기 종류 또는 갑각류라든지 연체동물 이런 것들은 3류에 또 분류가 되네요. 그리고 또 9508호에 순회 서커스단 동물이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생물도 살아있는 거긴 하지만 30025에 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에 특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류의 주규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죠. 1류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3002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통치 1의 호의 용어라든지 통치 1의 주규정에 따라서 제1류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크게 보면 이렇게 1류, 3류, 9508호 또는 300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체의 분류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2류로 넘어가겠습니다. 2류 제 2류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류가 있고요. 일단 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죠. 주규정, 호의 용어를 호의 구성체계라고 그냥 쓸게요. 호의 구성체계, 호의 용어를 포함한다고 볼게요.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총설이라는 게 있죠. 총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호의 해설이 있습니다. 호의 해설. 이렇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주 범위가 이겁니다. 물론 통칙도 있긴 하지만 통칙은 통칙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규정 호의 구성체계 통칙 요 세 개가 80%죠. 80%고 요 부분은 총설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각 류마다 그 해설서를 보시면 각 류마다 총설이라고 해서 약간 그 해당 류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류면 2류의 주규정이 먼저 나오고 해설서를 실제 보시면 관세율표를 실제 보시면 류의 주규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류의 주규정 밑에 총설이라고 해서 좀 약간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각 호마다 0101호라면 0101호의 해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호의 해설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 교재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요것도 지금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해설서로 보시면 돼요. 총설하고 호의 해설 요거를 해설서로 보시고 이거를 법령에 있다. 관세율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호의 구성체. 요게 이제 그 관세율표에 별표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법령을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해설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그 고시 안에 이 해설서가 총 5번에 걸쳐서 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이긴 하죠.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2류가 이제 육과 식용 서류기잖아요. 육과 식용 서류기인데 지금 저희 교재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 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실제로 그 제2류의 총설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총설이 다가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재가 구성이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강의하는 그 교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공부하기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구성이. 실제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그 제2류 육과식용설의 앞에 개요 부분이 그 류의 총설 부분입니다.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거는 해당 류를 설명한 것이니까 읽어보시고, 호의 구성체계 한번 볼까요? 제2류의 호의 구성체계 보시면 0202로부터 02105까지 10개의 호가 있네요. 10개의 호가. 이거는 조금 이제 벌써 1류부터 조금 어려워졌죠. 1류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2류는 10개로 늘어났어요. 오늘 뭐 한 2류나 3류까지 하면은 오늘은 첫 시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호의 구성체계 보시면 쇠고기가 처음에 나오죠. 쇠고기인데 0202로 첫 번째는 가로 안에 가공도가 있네요. 가공도. 뭐죠?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항정한다고 돼 있고, 02025는 쇠고기인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02035는 돼지고기인데 신선, 냉장,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가로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이거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알아야 되는 괄호 안에 내용이 있고,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0201호나 0202호에 똑같은 쇠고기인데, 그 위에 거는 신선 냉장이고 두 번째 거는 냉동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죠. 당연히. 예. 냉동 소고기 또는 냉장 소고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보시면은 쭉 보실게요. 보시면 0201호부터 0208호까지는 다 이렇게 동물의 종류별로 고기를 나열을 하고 있죠. 0204호가 양고기고 0205가 말고기네요. 0206호는 설육이네요. 설육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설육이네요. 0201부터 0205까지 해당되는 그 고기들의 설육이죠. 그 해당 동물들의 설육이고, 0207호는 특이하게 닭은 0207호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닭은. 그러니까 0201부터 0205까지는 고기가 쫙 분류가 되고, 그 고기의 그 해당 동물의 설육은 0206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닭은 특이하게도 따로 있어요. 따로. 그렇죠? 따로 고기하고 설육을 같이 0207호에 분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구성 체계,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기가 0201호부터 0206까지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설육이 0206호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닭은 희한하게 고기하고 설육이 0207호에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체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0208호는 나머지 동물들의 고기하고 설육이죠. 나머지 동물들. 그 다음에 0209호는 뭐 저거네요. 뭐 살코기 없는 비계라든지 그런 비계고, 가로 안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보시고, 0105는 육과 식용설육인데 가공도가 중요합니다. 가공도가 중요한 0210의 가공도를 한번 보실까요? 가로 안에 있는 가공도.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혼재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육이나 설육의 식용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가공도가 동물성 생산품하고 식물성 생산품은 그 먹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공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가공도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보실 텐데, 어쨌든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 주기정을 보시면 주기정이 하나밖에 없죠.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1류에서 다음 과목권을 제외한다. 1류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제외되는 것만 3개가 딱 있네요. 그렇죠? 0201호부터 0208호까지, 그리고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에 만약에 먹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2류에서 제외됩니다. 그쵸? 예. 그, 1류부터 4류, 여기 2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식용에 적합해야 돼요. 그쵸? 예. 0200만 빼고, 0200는 왜 빠져 있을까요? 0200. 여기서 보면 0200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0200는, 예, 돼지 비계하고 이런 거죠. 닭의 기름,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 호의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가공도의 것, 예를 들면 뭐, 신선한다든지 냉장한 것이라든지 염장한 거나 염소장, 건조나 훈제한 것이라면 이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는 그 가공도에 해당이 된다면 이 돼지 비계나 가금의 비계는 가금류의 비계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도 0200에 분류하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나를 보시면 동물의 장방광위 또는 동물의 피네요. 그렇죠? 예. 동물의 장방광위 피를 왜 주규정에서 제외를 할까요? 왜?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식용이라서? 비식용이면 굳이 여기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식용 서류기잖아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식용의 물품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방광이 피라는 이 물품이 명백히 비식용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죠? 우리가 장방광 피도 먹잖아요. 그렇죠? 장도 먹고 위도 먹고 별거 다 먹잖아요. 곱창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식용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용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규정이 이 내용이 제가 통식 특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규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방광 위 동물의 장이나 위나 별거 다 먹죠. 혓바닥도 먹고 다 먹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실제로는 식용이에요. 식용에 쓰여요. 하지만 이류에 분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혓바닥이나 곱창이나 뭐 위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전혀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여기서 제외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제외되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사람이 실제로 먹기 때문에 이류에 분류하지 말고 먹기 때문에 이류에 분류하지 말고 제외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규정 1번에 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를 보시면 0205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 0205가 돼지고기나 돼지나 그 닭류, 가금류 비계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제외한 동물성 지방은 15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5류로. 예, 됐고 이제 호의 해설은 여기서도 호의 해설은 그냥 그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만큼 그럴 만한 내용은 없고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여기 있는 뭐 호의 해설 보면은 뭐 거의 한 장 반의 분량에 걸쳐서 0203호부터 02105까지 있잖아요. 67에서 68페이지에 걸쳐서 이거를 암기를 하느냐? 예, 절대 이걸 암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그 호의 구성체계 0201호부터 0210호까지 요거하고 주규정, 제규정, 제외된 거 3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호의 해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암기를 할 만한 호의 해설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주요 분류 기전이 나오죠. 주요 분류 기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류의 총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류의 총설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시간이 예. 제가 시간 촉박하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자, 그저 보실게요. 69페이지에 신선한 게 먼저 나오죠. 신선, 냉장, 냉동, 그 다음에 염장, 염수장이죠. 염장, 염수장, 건조, 그 다음에 설탕물을 뿌린 거, 또는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육과 서륙의 단백질 분해 요소로 유연 처리하거나 절단 다진 것, 분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의 혼합물과 북합물, 그 다음에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의 모양의 식용에 적합한 것,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조절 포장 공정이 있죠.
이걸 암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죠. 예, 제2류의 총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십니다. 암기를 하시는데, 많이 보시면 입에 이렇게 익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여기까지는 그냥 줄줄이 나오죠. 줄줄이.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줄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 설탕물 나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로 유연 처리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단 또는 다진 거 나오고, 혼합물, 복합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운가루, 거친가루 나오고, 고운가루, 거친가루 이런 표현은 뒤에 식물성에서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많이 보시다 보면. 고운가루, 거친가루 나오고, 밀폐용기 나오고, 공기 조절 포장 장치까지 나오고, 공기 조절 포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2류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교재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시면 제가 저는 이렇게 봐서 신선부터 시작해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설탕물, 그다음에 단백질 유연, 절단, 다짐, 혼합, 복합, 고운가루, 거친가루, 밀폐용기, 공기 포장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책에도 있지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삼류를 보실 텐데 삼류하고 약간 헷갈려요. 삼류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공도가. 삼류 뭐죠? 물고기죠, 물고기. 어류. 근데 삼류도 이류하고 거의 가공도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런 것들을 제가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좀 책에 필기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훨씬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류하고 3류는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가공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2류에만 있는 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3류에만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2류에만 있는 걸 보면 설탕물이란 거 있잖아요. 설탕물 뿌린 거. 그렇죠? 고기에다 설탕물 뿌린 거죠. 이런 거는 2류에만 있어요. 이 표현은.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유연 처리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2류에만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3류에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아직 3류는 안 봤지만 3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얼음으로 저장 처리한 게 있어요. 우리 물고기 유통할 때 다 얼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으로. 고기를 막 얼음에 재놓고 이러나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그러죠. 예. 얼리면 얼렸지. 고기를 막 얼음에 재놓고 이렇진 않죠. 근데 물고기는 얼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류에만 있는 가공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제까지는 동일합니다.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훈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건조, 훈제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2류는 설탕물 뿌린 거, 단백질 분해 요소로 유연 처리한 거 이런 게 있고 3류 같은 경우는 가면 얼음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소금 뿌린 거. 생선에는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죠? 네, 소금 뿌린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류로 가면 펠릿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펠릿. 2류에는 안 나오는데 펠릿이라는 게 3류에 나옵니다. 펠릿으로 한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갑각류 같은 경우는 껍질이 붙은 채로 삶은 것까지 3류에 포함이 돼요. 희한하게. 예, 그렇죠. 예, 갑각류 같은 경우는 껍질이 붙은 채로 찌거나 삶은 것도 3류에 포함이 됩니다. 뭐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3류는 다음 시간에 보실 거니까. 그 다음에 훈제를 한 거에 훈제 이전에 뭔가 조리를 했어요. 3류 같은 경우에. 물고기인데 훈제를 하기 전에 뭔가 조리를 하고 훈제를 했어요. 요거까지 3류에 포함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2류하고 3류의 가공도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건조, 훈제 요거는 동일합니다. 기본입니다. 요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아셔야지. 예를 들면 문제에 나왔어요. 2류하고 3류의 가공도를 기술 10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혼자만 쓰면 그거는 한 3점밖에 못 받을 거예요. 예, 정말로. 근데 이제 2류에 이제 설탕물이라든지 유연이라든지 3류에 있는 얼음이라든지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써야 좋은 점수를 받겠죠. 이런 부분은 해설서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사실 5, 6까지 일부를 다 끝내는 게 오늘 목표였는데 다 못 끝냈네요. 다 못 끝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2류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2류에 보면 설육의 분류가 70페이지 나오잖아요. 설육의 분류부터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 설육의 분류도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류부터 시작해서 1부 다 끝내고 2부까지도 꽤 많이 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관세율표 및 상품화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통칙 말씀드렸고 오늘 첫 시간인데 돌아가셔서 다른 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통칙만 한번 다시 보세요. 통칙만 한번 다시 보셔서 통칙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암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해는 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오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도는 워낙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쫓아오려고 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쫓아온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